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신장과 방광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신장과 방광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정기 청정계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는 정을 관리하는 것이 신장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걸러져서 배설을 하는데 또한 신장과 방광이 같이 코업을 하기 때문에 이 수해장부에 해당하는 신장과 방광을 굳이 이제 정기 청정계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신장하고 방광의 구조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의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대한 거, 얘네들의 동양의학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제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단순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의학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인체의 조율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래서 혈자리가 제일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방광경에 대한 얘기가 좀 길게 진행이 될 거예요. 혹여라도 지루하더라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관심을 좀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그래도 이제 한 템포 되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화해에 해당하는 경락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화해장부 하면은 심장과 소장이 있었어요. 거기 심포와 삼초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작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큰 불에 해당하는 심장과 소장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화라고 하는 것이 불을 연상하게 되고, 불은 붉은색을 연상하잖아요. 그래서 화의 대표 음식들은 보통 붉은색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 활활 타가지고 다 이렇게 남는 재가 있잖아요. 그 재의 맛은 쓴맛이에요. 그래서 화의 맛은 쓴맛이다 라고 아마 기억하신다면, 커피 같은 거 그런 쓴맛이 화의 음식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집어봤어요. 여기서 살구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의 붉은 기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좀 쌉싸름한 그런 맛도 있죠. 그래서 화의 대표 음식으로 살구를 하나 찝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 고들빼기, 우리 그 고추장에다 막 묻혀 먹어도 그 뭐랄까, 고들빼기 특유의 씁쓸한 맛이 있죠. 이것이 이제 쓴맛의 대표 음식, 그래서 화의 음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팥이요. 실은 팥은 이 색깔론으로 보면 붉은색이다, 그래서 화의 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팥은 우리가 수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 것을 콩과 팥으로, 콩팥이라고 표현할 때, 요 또한 이제 신기능을 조화롭게 하는 음식으로 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붉은색의, 그리고 여러분이 팥죽을 써서 그야말로 설탕이며 소금 이런 거를 가미하지 않고 그냥 고유의 맛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자체적으로 뭔가 씁쓸한 그런 맛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팥이 이제 화해 음식으로도 분리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포도는 특히 청포도보다는 그 적포도. 그래서 이 붉은색에 해당하는 이 보통 우리가 이제 포도 같은 경우 안토시아닌이 많고, 그 다음에 라스베라트롤이 많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뭐죠? 생명선상에서 연구를 했을 때 이 와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도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음미해 봤을 때 약간의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의 음식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쓴 커피라고 하는 것도 쓴맛 때문에 우리 심장의 기운, 소장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또 하나의 음식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심장과 소장은 화해장부다라고 하는 건 이제 기억하시고요. 이 화해장부에 해당하는 심장, 소장은 우리 온몸에서 어떻게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핏줄, 혈관, 뭐 혈맥으로 연관이 돼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는 5개의 구멍이 있었죠.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자, 이 중에 무엇과 연관은 입과 연결되고 그 안에 혀와 어떤 그 병 증상을 표현하는데 나타나는 것으로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 하면 혀를 화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혓바닥에서도 뭐 색깔론이 굉장히 여러 가잖아요. 뭐 누렇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약간 뭔가 회색 조금 어두운 색 이런 거에 따라서 병증을 우리가 케어를 할 때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이 화는 활활 타오르잖아요. 우리의 감정으로 얘기한다면 확 타오르는 게 뭐야? 기쁨이에요. 그래서 너무 과한 기쁨은 심장, 소장, 화해경락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많은 것보다는 적당한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쁨은 오히려 화를 뭔가 침범할 수 있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고유의 맛은 쓴맛, 앞서서 얘기했죠. 그리고 굉장히 명랑하다 못해 까르르까르르한 굉장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혼자 막 깔깔 웃는 거, 그러면 화의 기운이 굉장히 상승돼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화의 장부에서 균형이 깨졌을 때에는 병이 어디로 오느냐? 우리 몸의 장부로 다 와요. 이제 오장이라고 해서 음에 해당하는 장부에는 다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의가 바르고 또 정신을 주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으면 거꾸로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정신력이 약해진다.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심장이 강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심의 기운은 정신과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화는 불을 연상했었고, 불의 빛깔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림 그릴 때 빨간색으로 색칠하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의 기운은 화의 기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칼라 테라피라든지 의상을 뭔가 이렇게 포디를 할 때 이 화의 기운, 나의 심장과 소장의 기운을 밝게 해주려면 뭐 붉은색의 옷을 입든지 하여튼 그런 톤을 맞춰서 입는 것 또한 이러한 그 오행의 특징으로 이렇게 코디네이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심장의 기운이 활달하게 움직이는 걸 정오라고 그랬잖아요. 11시에서 1시, 1시에서 3시. 이게 심장과 소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다. 기운이 충만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이게 우리가 먹는 것이 기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음식물이 기화되는 걸 염기라고 표현하고, 뭐 이랬을 때 바로 기화된 것이 이제 다 교통정리가 되고 각 장부에서 진하게 뭔가로 변하는 또 하나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화된 것이 각각 장부에 액체 생태로 나타내서 5개의 액이 있다. 그 중에 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부의 진액이냐라고 하면 화의 장부는 뜨거움이고, 뜨거움은 어때요? 내 몸이 뜨거워지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겠죠. 내 몸에서는 어떻게 된다? 땀이 분비된다. 내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땀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나의 체온을 항상성을 갖게 해주는 거. 이것이 화해장부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화해장부에서 이 정도 여러분이 자꾸 줄거리를 갖고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탄내를 이제 굳이 설명한다면 우리가 에너지 발산을 하는데 특히 운동을 할 때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느끼죠. 단내가 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달달한 그 단내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여기 탄내라고 제가 써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각각 심장과 소장의 중요한 포인트만 빨리 짚고 넘어갈게요. 자, 심장의 역할은 혈액순환이죠.
자, 그래서 혈액순환의 공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또 정신활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운이 건강해야지 정신도 맑아요. 심장의 기운이 허약하게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 남을 의심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정신활동이 조화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요 증상을 얘기하면 혈액순환과 얘기했던 체온 조절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색은 붉은 현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발그레하게 홍조 띄는 거하고 다르게 그 사람 유난히 얼굴이 빨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붉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이고, 그 중에 화의 기운이 뜨거운 기운이잖아요. 그럼 얼굴은 굉장히 건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붉음증인 사람은 더불어 어떻게 된다? 예민 피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그 색깔론에 따라서도 눈여겨보시면 그와 더불어서 어떤 특징적인 것을 개념을 갖고 보시면 우리가 피부를 관리한다는 거, 미용 건강을 케어한다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장이라고 하는 것에 주 모혈이 여기 단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치끝, 그 다음에 여기 소회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으면서 팔뚝 부위, 이런 데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타입니다. 새끼손가락. 자, 소충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림 현상이나 아픈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심뇌 문제가 있다. 그것을 빨리 손끝에서 나타났을 때 빨리 케어를 해야지, 그냥 무감각하게 했다면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손끝에서 손목, 손목에서 팔꿈치, 팔꿈치에서 어깨, 어깨에서 장부로.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상 신호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귀 기울이고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지 신호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감각하게 넘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장부에까지 침범을 할 수 있다. 뭐가? 나쁜 기운이 사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이 너무 상승을 하게 되면 열이 막 오르는 거죠. 여러분이 쉽게 비유를 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일과 중에 나는 열받게 하는 일이 있었어. 밤에 집에 와서 눈 감고 잠이 잘 오나요? 안 오죠. 이게 계속 되뇌이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 또한 화해장부의 영향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정신을 주관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 실조증은 아마도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불편함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한 그 화해장부의 이상변이 중에 하나는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난다는 거. 그러니까 긴장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대회를 치르는데 어떤 그 앞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때다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 막 이렇게 땀을 찌게 현상은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의 예로서 다한증을 얘기한다면 이거는 과한 상태,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더불어 손바닥에 열이 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손바닥에 열이 난다,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물이 나와야 되죠. 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체온과 땀은 굉장히 실과 바늘처럼 그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신경과민증 나타나는 거 당연하겠죠. 정신을 지배하니까. 불면증이 나를 괴롭히니까 어때요? 신경과민증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부분의 혈자를 보시면 여기에 극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해가 있었고, 여기 신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에는 소부가 있었고, 여기 이렇게 돌아서 새끼손가락 안쪽으로 뭐가 있었어요? 소중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극천은 이 어깨와 관계되는 병증에 케어하는 자리. 뭐 제가 굳이 50견을 썼지만, 자, 그 다음에 액취증이 난다. 액취증이 뭐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땀이 산화되면서, 땀에 단백질 성분이 있었잖아요. 산화되면서 킥킥한 냄새를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극천혈을 자극을 해서 여기 액취증도 케어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에는
팔 내측으로 해서 이렇게 두툼해지면서 통증이 쌓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영도, 통리, 응극, 신문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꺾었을 때 여기 힘줄 사이 여기 쏙 들어가는 이 자리가 신문혈이라고 표현하고, 얘네들은 심장 줄기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혈자리가 신문혈이다. 자, 그 다음에 소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주먹을 딱 쥐면 네 번째 손가락이 닿는 이 자리가 소부다. 저를 못 묻겠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돌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충은, 충은 뭔가 발떡발떡 뛰는 느낌이었죠. 그러면 얘는 누구의 혈자리냐? 심장의 혈자리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인정을 하시겠고, 머릿속에 기억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디의 끝자락이에요? 어디서 이 시작이 일어났어요? 극천에서 이렇게 소충으로. 이건 심장의 흐름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소충은 심장병과 연결되는 혈자리고, 그 다음에 정신을 주관하니까 이상 증상은 뭐가 나타난다? 정신불안. 정신불안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눈 쪽으로 이제 결막염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안에 이게 아까 화해장부는 혀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안이 되게 이제 뭐 열이 많이 나타난, 그래서 건조한 목마른 현상도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극천에서 소해, 신문, 소부, 소충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서 다 한번 집어보세요. 그럼 굉장히 내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장경락으로 갈게요. 얘는 손으로 흘러가는 에너지 중에 가장 큰 양의 기운인데, 자, 소장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물, 먹거리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분해시켜서 이제 흡수해, 영양의 흡수가 일어나는데, 이때 장내에 가스가 발생되면 그거를 대장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폐수라고 하는 거, 이게 폐수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버리는 물은 뭐다? 오줌이다.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야? 방광으로 보낸다. 이게 소장이 탁기를 어디로 보내느냐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주요 증상을 보면 우리 소장이 지나가는 자리를 보시면 돼요. 자, 소택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 팔 외측을 쭉 따라서 우리 견갑골에 이렇게 W자로 지나고 목을 타서 여기 천궁으로 왔잖아요. 자, 그래서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이상 증상에, 그리고 천궁혈 생각하시면 귀 주변으로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귀에 어떤 문제성을 또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목, 어깨 이런 데 통증이 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래턱 쪽에 앞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대소변의 이상 변비 증상은 이제 그 소장이 이렇게 탁기를 잘 교통정리하고 내보내고 청기는 위로 보내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소변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거고, 정상이라면 원활하게 잘 분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가장 대표적으로 소택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심장에서 여기 새끼손가락 내측으로 해서 소축으로 끝났었잖아요. 자, 그러면 심장 다음에 소장으로 이제 유주의 시간 방향이 흘러가는데, 심장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제 그 똑같은 사이즈의 뭐 어떤 책상과 의자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그들만의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택은 어깨 통증,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마르고 기침이 날 때, 자, 양곡은 볼의 여드름과 탄력 저하를 이렇게 업시켜주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양곡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눌러보세요. 바로
양곡은 이렇게 손을 딱 꺾었을 때 여기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 안자리를 딱 잡아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이 이제 양곡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노, 견정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가 양노예요. 여기서 1.5점 올라가는 거. 자, 그 다음에 견정은 여러분이 아마 혹시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우리가 대골대 갈래 하면서 이 쇄골하고 여기 견갑골 사이에 정중앙 여기 견정혈이라고 풀어주잖아요. 이거는 담경락에 들어가는 의 이름이고 여기서 나오는 견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경락에서 차렷했을 때 바로 여기 끝이죠. 살이 딱 접혀지는 이 끝이죠. 이것이 견정혈이에요. 그래서 견정혈에서 노유, 그 다음에 천종, 그 다음에 병풍, 뭐 복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자리의 특징이 뭐냐면 오십경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팔의 문제는 소장경락을 다스리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위치점을 가지고 여러분 연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넘어가서 목 뒤로 이렇게 오는데 바로 여기에 천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얘네 특징은 스트레스성, 그 다음에 어깨 통증, 뭐 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연한 얘네들이 하는 일은 이 정도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천궁 같은 경우에는 얘가 쓰지 않았지만 여기가 천궁이잖아요. 그래서 귀 울림, 이명 뭐 이런 것들 이제 천궁에서의 반응. 그러면 이 자리를 제가 요거 수업할 때 얘기해 드린 게 비행기를 타고 꾹 올라가면 여기가 먹먹해진다. 그러면 천궁을 지그시 누르고 침을 꿀딱 하면 어떻게 귀가 펑 뚫린다라고 하는 거에서 귀와 그러니까 귀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그 위치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과 소장 어디서 극천에서 소충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소택에서 이렇게 자 길 따라 올라가서 여기는 N자로 끝나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일직선상 그 다음에 눈꼬리 일직선상에 딱 만나는 이 자리 이것이 관료 또는 권료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권료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귀의 앞 천궁 쪽으로 이것이 바로 심장과 소장으로 넘어가는 데 흐름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소장에서 자 기억하십니까? 폐, 대, 위, 비, 심, 소까지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방광신장.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이제 제가 체크해봤어요. 극천, 소충. 자, 그 다음에 그 소태. 자, 쭉 팔 외측 따라서 견갑골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기 천엽천창. 그래서 입꼬리 외박.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권료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콧구멍 옆에 우리가 영양점이 있는 자리를 쭉 이렇게 가세요. 그 다음에 이 눈꼬리 쪽을 쭉 내리면 여기서 딱 만나는 지점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 관료라고 표현해요. 관료. 이 관료 자리는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면요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미 뭐 노화가 됐다 하더라도 아주 진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잘 케어를 해주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봐 탄력이 업이 되니까. 그래서 이 관료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천영 여기 하악각 바로 밑에 있었고 그 밑으로 천창.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이 위치점을 판단하는데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디서 끝났냐? 아까 소장이 여기 창궁에서 끝났죠. 얼굴에서. 그 다음 바톤을 받는 데가 얼굴에서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족태양 방광경에서 태양 중에 가장 크고 그러니까 양 중에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라고 하는 어떤 부속 금고 같은 거를 이제 빛을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는데 여기 오줌뽀줄기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정명
여기 눈 앞에 이렇게 제가 이제 안경 썼으면 이 뒷너머로 이렇게 딱 그래서 눈물이 빠져나오는 그 위치점에 눈물샘이 있잖아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누걸로 어슴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천명에서 시작이 돼서 천명에서 시작해서 머리를 쭉 타고 뒷줄기를 쫙 내려오죠.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월방 1.5촌씩 있고 또 1.5촌 더 3촌. 요 3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방광 2선에 해당이 돼서 일일이 다 체크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여기에서도 방광 1선 위주로 정리를 했고 2선은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로 한번 쭉 적고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어디 이제 다리 쪽으로 가면 허벅지 외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이제 만드는데 포인트가 되는 혈자리를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지음에서 끝났거든요. 방광경이. 자, 그러면 방광 다음에 폐대위, 심소, 신이었죠. 신장. 그럼 신장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발에서 출발해요. 자, 그러면 어디든지 내놔 그러면 어디? 발바닥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보통 신장의 가장 첫머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여기 이 그림이 너무 작죠. 발바닥에 이렇게 시옷자로 움푹하게 패인 곳 거기에다가 딱 자극을 해주면 바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여기 조회, 태계, 교신, 축비 요거는 실은 여러분이 너무 일찍 고장난 거야. 어때야 되냐? 이제 건강해야 되고 내가 유지하는데 굉장히 상담자 역할을 해줘야 돼. 아주 중요한 위치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빨리 노화가 되면서 제 기능이 좀 이렇게 빨리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위치. 그래서 알거나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 특징은 요 하나하나를 잘 짚어본다. 내가 짚어봤을 때 시원하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고객을 관리할 때 자신감이 더 붙어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터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면 그게 바로 숙제가 돼요. 머릿속에. 숙지가 되면서 이런 케이스가 왔다? 그럼 나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주요 포인트의 혈자리를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필요한 것들은 잘 얘기했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의해 12경락 중에서 가장 혈자리가 많은 방광경락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장경락이라고 하는 거의 이야기를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6장 6부 중에서 오늘 배운 게 뭐라고 그랬죠? 신장과 방광이었어요. 자, 유주방향대로 순서를 얘기한다면 시작. 어떻게 되죠? 폐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기침하는 거. 그래서 폐, 대, 위, 비, 심, 소.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그 다음에 방신. 자, 시간이 어떻게 됐냐. 여기에서 3시에서 5시 사이는 방광경의 기운이 굉장히 승하는 그런 시점이고 가장 원활하게 일어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시로 넘어가요. 유시는 몇 시부터 몇 시쯤? 5시에서 7시 사이. 그래서 족소음 신경의 기능을 원활하게 북돋아 주려면 바로 이제 5시 이후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쉬어주면 신장이 원활하게 이제 내 몸을 중요하게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신시, 유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기혈의 흐름 시간표를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제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3시에서 5시, 5시에서 7시 얘네들이 우행되는 주요 시간. 자, 그러면 음양오행에서 음이 뭐고 양이 뭐고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써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빈칸을 놓고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수해장부가 신장과 방광이죠. 자, 5장 5부가 되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에서는 제가 무엇을 또 한번 얘기할까요? 오늘이 수에 대한 거잖아요. 자, 신장, 방광. 얘네들의 기본 색깔은 하얀색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폐라고 하는 것과 여기 폐하고 대장은 똑같이 금해장부잖아요. 자, 보편적으로 제가 이렇게 앞에 이런 혀들을 같이 보니까 그 규제가 아주 심각하게 안 되는 아이들, 우리 그 어린아이들과 뭐 소년층, 장년층, 뭐 청소년 이걸 구분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것이 상생의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도 바로 폐, 대장은 금해장부였잖아요. 금생 수가 되죠.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도는 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화 이렇게. 그리고 상극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면 제압을 해서 정상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자른 바닥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닥에 깔아지는 경우에 그 기운을 집어넣어서 제대로 운동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데 바로 상생의 개념으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수는 폐의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금생 수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방광경 시작은 어디서 한다? 정명에서 시작해서 발가락에 족지음, 다섯 번째 발가락에 족지음. 자, 그리고 연결되는 게 용천이죠. 신장의 혈자리. 자, 거기에서 우리 발 내측으로 쭉 타고 올라오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체크할 것이 바로 이렇게 쇄골을 해서 유부 또는 수부라고 하는 인혈의 위치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심포 3초 요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광경의 주요 포인트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혈이. 자, 머리, 목, 눈, 코 요거의 문제점을 다 끌어안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방광경은 등줄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좀 이따 가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 신장경락이죠. 얘네들은 비뇨생식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각각 장부의 특징을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하는 데는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